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AI 개미입니다. 오늘 25년 1월 28일이고요. 구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투자 가운데 정말로 큰 수익들이 많이 나는 해가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중국발 AI 신기술에 철퇴맞게 된 엔비디아 앞으로의 흐름은 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엔비디아가 사실은 지금 뭐 AI 기술이나 신기술들을 주도를 하면서 자신들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기술 수준의 반도체를 뭐 사기 위해서 심지어 우리 삼성을 굉장히 우습게 자신들의 기술력으로 사내 만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네 만에 이거를 판단하면서 했는데, 지금 중국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굉장히 초저가의 반도체로도 얼마든지 엔비디아의 기술력을 뛰어넘는 내용들을 할 수 있다. 엔비디아가 너무 오바를 떨고 있었다는 게 들춰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그렇게 엄정하게 따져가지고 막 할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만들어 놓은 시장과 세상 가운데서 얘네들이 기준인 것처럼 그래서 부르는 게 가격으로 팔았거든요. 그런데 참 이걸로 인해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얼굴이 화끈화끈 거릴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붕붕 뛰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마진 챙기면서 팔고 있던 것들이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됐는데 라는 분위기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시점이 딱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한번 내용을 봤으면 좋겠는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해설이고 분석일 뿐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참고해 주시고요. 투자의 책임 본인들에게 있으시기 때문에 늘 신중하게 투자에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으로 좀 약간 거슬러 올라갈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글 쪽에서 그걸 딱 뒤통수를 때리고 나온 게 있었어요. 비트코인으로 우리 미국의 뭐 전략 자산으로 등극시키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미국에 빚을 갚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를 딱 때리고 나는데, 양자 컴퓨터는 우리가 못 풀 거라고 생각했던 컴퓨터에 엄청나게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공식이나 암호 같은 것을 단 몇 분 만에 다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미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관건이라고 생각했는데 뒤통수를 구글이 쳐버렸네요. 자, 그러니 친미적인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는요 굉장히 친미 기업이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미국의 뭐 주도적인 기업이니까요. 자, 그랬던 엔비디아가 그 구글 양자 컴퓨터에 관련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내용을 흘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 뭐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뭐 이런 식의 내용들. 자, 그러나 그것은 친미적인 정치적인 관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수익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고려하고 그거에 대한 전략적인 공격이었을 수 있다. 그래야지 무마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먹고 살아야 되는 기술인데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시키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위기감을 조성하는 구글의 움직임,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는 기술을 폄하해야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수익 날 수 있을 때까지 최대를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지고 들어가 버리면 야, 뭐지?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엔비디아 뭐 그렇게 어려운 그쪽 아닌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했었던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정치적 성향에 편승하겠다는 의도적 발언이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쪽 탐에서 나는 정치적으로 강자 편에서 갈래라고 했었고 뭐 그게 맞는 것처럼 분위기가 돼갔죠. 그런데 이번에 참 중국의 신기술, 제가 이 기술을 어마어마하게 잘 알고 꿰뚫어 보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술을 통하여서 어떠한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주식 시장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견제하는 입장에서 다른 기업이 치고 나왔을 때의 반응들이나
결과적인 여파들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요. 우리가 생각했었던 엔비디아의 최고의 기술력, 기술과 가격에 대한 거품을 제기할 수 있는, 야, 너네 너무 비싸게 받아먹고 팔았던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요, 엔비디아가 자신들만의 넘을 수 없는 엄청난 기술력이라는 내용을 필두로 해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전 세계 기술 기업들을 주물렀어요. 거기에 우리 삼성전자도 들어가 있었죠. 자신들이 원하는 기술력 한계, 기술 한계나 아니면 기준점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삼성을 사내 반도체를 사내 안 사내 요거를 하면서 삼성이 막 머리 숙여가지고 거기 들어가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거기에 기술력 활용되어지려고 우리 거 가져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뭐예요? 갑이 됐었죠.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이나 전 세계 기업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뭐 가격 후려치기도 가능한 거예요. 야, 그럼 나 안 하면 요쪽 할래. 뭐 이런 분위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초고도의 반도체들을 헐값에도 팔아야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의 일들로 인해서 무슨 일이 지금 발생하게 됐냐?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렇게 초고도화된 엄청난 반도체 없어도 쟤네들이 구현할 수 있었던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최고의 이 성능을 가진 이런 것들을 안 해줬어도 저가의 것들 줬어도 얘네들이 할 만한데 우리는 최고의 기술력과 엄청나게 개발한 그걸 주면서 헐값에 줬던 거잖아. 이게 이제 탄로가 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자신들만의 기술력으로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었던 시장이에요. 싸게 들어와요. 초고도 기술력을 어, 이게 집적이 되어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너무나 고사양 내용들을 가지고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사양들을 저렴한 가격에 가져와서 자신들의 기술이라고 어마어마하게 마진을 챙기면서 크게 비싸게 팔 수 있었던 시장이었는데 이게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발 초저가 AI 기술은요, 이런 엔비디아 필요 없는 필요 없이 엔비디아가 필요 없이 높은 가격으로 만들어 놓은 물건이 아니어도 지금 너네들이 하는 거 충분히 하고 그 이상으로 할 수 있어라는 것을 보여줘 버린 겁니다. 이거는 엔비디아한테 제대로 찬물 끼얹기를 한 거죠. 다른 기업에 공격적으로 갔었고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격을 해야 돼요. 기술력을 폄하시켜야 돼요. 그랬는데 엔비디아도 당하는 꼴이 된 겁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모든 게 다 까발려진 거예요. 너네들이 필요 없이 초고도 기술력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가격 후려치기로 아니면 너네가 원하는 가격대로 저렴하게 살려고 비교 분석하면서 내리고 할 수도 있었던 거죠. 시장이니까. 자, 그러면서 좌지우지하면서 선이 돼가지고 갑질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가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의 기술력이 없는 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지금 더 구현할 수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붕 떠버리면서 웃긴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 분명히 시장에서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초저가 반도체로도 최고의 기술을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다. 이 내용을요, 세계 시장이 자각을 해버린 겁니다. 이번 중국 이 신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초고도화된 엄청난 기술이 집적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 그냥 뭐 저렴하게 이 내용 가지고도 얼마든지 지금 엔비디아가 하는 기술 이상의 것들도 구현할 수 있어. 엔비디아가 자신들만의 시장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마진 창출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완전히 오픈이 된, 거의 완전히는 아니죠, 기술력이 오픈이 돼 버린 겁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딱 뚜껑 열어버린 거예요. 그렇으면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삼성이나 그 밖에 뭐 기업들 있죠. 자본력이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야, 어렵겠는데 라고 했던 기업들이 뭐예요? 야, 이제는 그냥 우리가 개발해 보자. 야, 그렇게
기술력이 필요 없잖아. 그다음에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잖아. 쟤네들 엔비디아가 오버한 거였다는 걸 이제 다 알았잖아. 그러면 야,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 버리자. 우리 지금 엄청난 초고도화된 이런 반도체 있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냐? 우리 자금원력도 있지 않냐? 개발을 하자. 새로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런 거 이제 엔비디아만의 기술 시장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전 세계가 자각을 해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경쟁 상대들이 붙기 시작을 하겠죠. 투자금이 엔비디아가 말했던 것보다 엄청 한 것처럼 말을 했겠지만 사실은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체계들, 시스템들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를 주면서 경쟁자가 많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뭐 이 내용이 있다. 그리고 경쟁자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초거대 기업을 한 번에 이기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적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엔비디아보다 더 뛰어넘는 기업들이 굉장히 초저가를 가지고도 속속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기술 혁신과 생각지도 못했던 초진보, 진보가 아니라 초진보의 기술력들이 갑자기 막 나올 수 있어요. 팔아먹으려고 엔비디아가 조금 더 발전된 기술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세상에 내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술력을 다 팔아먹으려고요. 그걸로도 충분하게 수익 창출할 수 있으니까 그거 다 빼먹은 다음에 요거 해야지 했던 것들을 이제 막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됐고 전체적인 흐름 봤을 때는 일봉상으로 보면요, 고점에 뭐 올려가지고 올랐다 내렸다 할 수는 있어요. 쭉 내렸다가도 다시 올라가고 수익 실현하고. 그러나 지금 이 기술력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한번 쑥 떨어졌죠. 아마 오늘 장에서 어느 정도 회복은 하겠지만 뭐 엄청나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초인류 기업으로서 자신들만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기보다는 이제는 경쟁 상대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기업이구나. 엔비디아도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서 안정적인 기업으로 주가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 여기 보시면 주봉상으로는요, 일봉상으로는 잘 구별이 안 되니까 주봉상 보시면 쭉 지속적으로 상승을 오다가 꺾여 버렸어요. 물론 꺾이는 데가 있었지만 이것은 기술적 꺾임이라고 보겠죠. 차익 실현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렸다가 차익 실현하고 이게 반복이 됐어요. 이 기업 안에서도요. 처음 그랬지만 여기는요, 기술력 안에서 1인자다라는 거 안에서 차익 실현이었고 다시금 회복에 차익 실현 뭐 이런 것들이 반복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상황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초인류 기업으로서 이 엔비디아만 가지고 있는 기술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세계가 자각한 상황에서 꺾여 버렸네요. 그러면 지금은 여기에 견주어서 투자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급락이나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어요. 아직도 1인자는 1인자였거든요. 그러나 시간을 두고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계속 치고 나갈 수만은 없다 하는 한계성을 느끼는 시점이 돼버린 거예요. 꺾여버렸죠. 주봉상. 자, 그렇다면 여기 하향에서 지지선을 만들 것이냐, 떨어진 상태에서 살짝 올랐다 살짝 뭐 내렸다 요거 하면서 이러한 지지선을 만들어 가면서 하향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치고 올라갈 것이냐, 이 세 가지 관점 중에서 저는 어느 정도 하향 지지선을 만들고 밑에서 지지선을 만들다가 경쟁 업체들이 이제 속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술 개발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엔비디아가 조금씩 줄어들 수는 있겠다. 이 초거대 기업, 엄청난 1인자 기업이 한 방에 죽지는 않을 거거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친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이 정치와 지금 행정부를 지지해 주려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엔비디아가 한 방에 죽을 수는 없어요. 자, 그렇지만 어느 정도 찬바람이 불 수는 있겠다. 세상에 다 까발려졌거든요. 그렇게 엄청난 기술력, 너네가 말했던 너네밖에 안 될 것만 같았던 그게 아니구나. 그것도 같은 기술이 아니라 초저가 기술로도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중국이 말해버렸거든요. 중국은 굉장히
미국을 견제하고 미국이랑 한판 떠보려고 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호전적인 내용을 통해서 한번 정말 무섭게 지금 미국에 반항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 상황에서 기싸움은 뭐 미국이 이기겠죠. 그러나 실질적인 시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상할 때, 제가 생각할 때 타겟책은 너무 앞서간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삼성과 같은 기업들, SK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에서 우리 모르게 이 기술들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어야 돼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반도체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구나, 기술 개발을 해야 되구나 인지를 했다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삼성과 하이닉스 정도면은 기술력이나 아니면 자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 이쪽 분야로 지금 우리 모르게도 들어갔었어야 돼요. 그리고 제 예상에는 하지 않았을까? 아, 못해 먹겠네. 반도체 팔아가지고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엔비디아를 견줄 만한 경쟁 업체가 한국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만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후반부의 내용은 저의 완벽한 그냥 추측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분석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다 정도였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 말씀하시는 거는 애매합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삼성이나 하이닉스 관련해서요. 그러나 제 바람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기술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을, 첨단 기술을 이렇게 팔 수 있는 쪽으로 산업을 개발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시기이고, 삼성이 버텨내면서 이게 이 하락, 주가 하락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지금 개발력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세계 시장으로 가서 경쟁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삼성과 그 밖에 단단한 기업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술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엔비디아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을 받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 방에 우리가 예상하는 푹 떨어지거나 이 정도는 아니고요. 하향 조정을 받으면서 거기서 지지를 받고 엄청난 자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쭉 떨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견제를 해야 될 거고, 뭐 중국도 이제 한판 붙자고 덤벼들었는데 엔비디아가 가만히 있을지,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좀 나올 때마다 정리해서 이야기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